제가 오늘 보여드릴 거는 이제 워킹 홀리데이 오면은 계약서를 안 쓰고 룸렌트를 되게 많이 하잖아요. 아니면 룸메이트랑 둘이 살 집을 구한다든지 이런 경우 많잖아요. 그러면 반드시 룸메이트 간에도 계약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샘플 계약서를 좀 보여드릴 건데, 이제 예를 들면은 여기는 방이 몇 번째 방인지, 예를 들어서 뭐 룸 A가 될 수도 있겠고 룸 1이 될 수도 있겠죠. 그리고 여기는 반드시 주소를 써야 됩니다. 이걸 주소를 반드시 써줘야 돼요. 그리고 그 집에 어떤 방을 얘가 쓰는지. 그리고 이제 이게 왜 룸메이트 계약이 중요하냐면, 룸렌트 많이 하시는 분들 중에 룸메이트라고 안 쓰고 테넌트라고 쓰게 되면 그 정식적인 테넌트 보드의 법을 적용받기 때문에 룸메이트라고 쓰시는 게, 만약에 내가 그 다른 룸메이트 워킹 홀리데이 온 친구랑 같이 집을 구할 경우에는 이게 훨씬 유리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중요한 거는 요걸 빠뜨리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집에 갔어요. 그 집주인분이 아우 우리 그냥 구두를 계약하고 캐시로 받아요. 이렇게 해서 그 집 주인이 괜찮으면 상관이 없는데, 만약 문제가 생길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계약서를 웬만하면은 약식으로 만드시는 거를 추천하고, 제가 이걸 보여드리는 이유는, 지금 이거는 이 어떤 학생이 잠깐 와서 살아보고 더 살고 싶어서 이제 1년 계약을 하는 거예요. 주인도 마음에 들고 뭐 다 괜찮았던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 보시면 2025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돼 있잖아요. 그래서 1년 계약이라는 게 분명히 명시가 돼야 되고, 이제 이 계약 같은 경우는 어떤 게 있냐면, 여기 보면은 서로 통보를 안 하면 그냥 계약이 끝나는 거예요. 나는 그냥 1년 끝나고 바로 내가 나갈 수 있는 거예요. 뭐 근데 만약에 이런 문구가 없고, 보통 어떤 게 맞냐면, 뭐 계약 기간이 끝나면 먼스 투 먼스로 바뀐다, 이런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먼스 투 먼스로 바뀌는 순간 나도 주인에게 노티스를 해야 될 필연적인 의무가 생기는 거고, 주인 또한 나가게 할 때 필연적인 의무가 생기는 거예요. 2달 노티스 줘야 되거나 이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뭐 저는 이거는 주인 입장에서 써진 거라 이제 이런 특이한 그 문구가 있다는 걸 알려드리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여기 보시면 요런 문구가 있어요. 요게 엄청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그 아파트 같은 데도 계약할 때 보면 요런 게 나와요. 네가 새 세입자를 네가 중간에 만약에 나가게 되면 새 세입자를 구해야 되는데, 그냥 세입자를 구할 때까지 하면 주인이 언제까지인지 그 세입자도 모르고 답답하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주인들이 2달치를 그럼 내라 이렇게 하거든요. 이게 없으면 항상 분쟁이 생겨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단기로 계약하면 사실 좋은데, 단기가 안 돼서 장기로 계약할 때는 이런 문구가 있는지, 이거는 주인이랑 세입자 모두를 보호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제가 지금 이거 박스를 쳐놨는데 이거 잘 없어요. 이런 문구 자체가 원래. 왜냐면 이제 이 친구가 2달 살아보고 1년 계약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1월 1일부터 12월, 잘못 써져 있네요. 31일까지인데, 이제 여기 보면은 지금 이제 작년부터 렌트비가 계속 내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주인이 2달 동안 살 때는 뭐 얼마를 받았는지 모르지만, 받고 나서 그 다음에 1년을 얘가 계약하니까 1년 계약하는 것도 있고, 또 시세도 지금 현재 많이 내렸고, 그래서 4% 정도를 내려서 조정을 해준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아주 특수한 케이스예요. 보통은 이게 없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시장이 되게 슬로우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참고로 하시라고 이런 문구도 넣어드렸고, 지금 같은 때는 워킹홀리데이 오시는 분들은 렌트비를 깎아달라고 말을 할 수는 있어요. 왜냐면 내년까지 렌트비가 계속 내릴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년까지 계실 거면 렌트비를 조금 싸게 주인하고 잘 좋게 얘기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그러고 나머지 볼 거는 없는데, 이 문구를 꼭 확인하셔야 돼요. 이게 있어야 돼요. 이게 여기는 보면은 이런 거를 같은 경우에는 돈을 다 못 준다, 이제 인스펙션 한다 이런데, 이거 말고 여기가 어떤 게 있냐면 노멀 웨어나 티어, 이런 거는 사실 주인들이 청구를 하면 안 돼요. 근데 이걸 청구하는 주인들이 있어요. 그래서 원래는 제가 이 문장을 이렇게 쓴 건 아닌데, 지금 이거는 제가 주인한테
이렇게 알려줘야 되는 거여서 이렇게 써져 있는데, 그냥 normal wear나 tier는 데미지에 해당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문장을 넣어달라고 하세요. 그래서 이 부분이 좀 중요합니다. 왜냐면 나갈 때 방바닥 조금 긁혔다고 그거 돈 내라고 하는 주인들도 있어요. 외국 애들은. 그러니까 그렇게 바가지 안 쓰시려면 여기 이거는 이런 거는 사실 그 데미지에 들어가지 않는다라는 문장을 넣어달라고 말씀을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항상 내가 돈을 지불했어요. 그러면 페이먼트를 받았다라는 주인의 확인서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근데 주인들도 귀찮잖아요. 그러니까 웬만하면 텍스트 메시지라도 주인이 너의 렌트비를 잘 받았다라는 문자를 꼭 받도록 주인하고 얘기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꼭 유틸리티 피가 프리인지 아니면 유틸리티 피를 뭐 30%를 내면 그 30% 금액이 일정한 건지 픽스가 된 금액인지 아니면은 매달 바뀌는 건지도 꼭 확인하셔야 돼요. 그런 걸로 주인이랑 굉장히 감정 상하거든요. 진짜 뭐 얼마 안 돼요. 3불, 4불 막 이런 거 갖고 기분이 막 나빠지거든요. 그러니까 꼭 그렇게 하시고 또 중요한 건 뭐가 있냐면 갔는데 주인이 이런 걸 써놨어요. 그런데 그 집에 테넌트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룸메이트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면 이게 있는 게 훨씬 나아요. 안 그러면은 살 수가 없어요. 근데 내가 친구를 자주 데리고 오고 싶어요. 그러면 이런 문구가 없는 집이 좀 편하겠죠. 그 다음에 요거는 사실 단기에는 거의 없는 거예요. 근데 장기 같은 경우는 테넌트들이 룸메이트들이 자기 물건을 보호하기 위해서 보험을 들거든요. 근데 주인도 마찬가지로 보험을 들어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조금 걱정스럽다. 여기 너무 세입자가 많다. 물건이 없어질 수도 있을 것 같다. 그러면 이게 진짜 얼마 안 하니까 룸렌트는 진짜 얼마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세입자 보험을 드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문구도 꼭 있어야 됩니다. 내가 온타리오주에 있으면 온타리오주의 법에 따른다라는 주인이 그렇게 해놔야 위에 좀 위법적인 사실들 많거든요. 예를 들면 뭐 전체 렌트를 하는 경우에는 잔디 깎기라던가 이런 게 들어가요. 근데 사실 그게 법에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나오거든요. 그 주인이 관리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문구 하나가 있음으로써 위에 있는 위법성에 있는 것을 내가 인정했더라도 나중에 클레임을 걸 수 있으니까 이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거는 이렇게 이제 특약사항으로 보통 넣거든요. 특약사항 중에 제일 중요한 게 이거예요. 주인이 들어갈 수 있어요. 근데 그 워킹홀리데이에 오신 분들이 꼭 기억해야 되는 게 평상시에는 이게 꼭 위튼이라고 해서 뭐 종이에 써야 되는 건 아니지만 텍스트로라도 24시간 전에 노티스를 무조건 받아야 돼요. 그게 룸메이트여도. 그거 없이 들어올 때는 급할 때예요. 예를 들면 뭐 와이파이가 꺼졌다. 뭐 아니면 아까 여기 보이시죠? 불이 나거나 홍수가 나거나 가스가 유출된 이런 사고가 아니면 이런 그 노티스 없이 주인이 들어오는 것 자체가 위법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24시간 노티스는 기본인데 이런 경우가 있어요. 내가 어디 가고 없어요. 근데 와이파이가 나갔어. 아니면 뭐 내 방에 있는 전기 그 스위치가 내려갔어요. 왜냐면 이게 집집마다 다른데 전기 스위치가 어떤 사람 방에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주인이 이제 말로라도 이메일이나 텍스트나 아니면 전화로라도 들어가게 되겠냐 이러이러한 상황이다. 이렇게 말이라도 하고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를 안 지키는 거는 주인으로서의 좀 자격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히 이 부분은 굉장히 명확히 하셔야 돼요. 그거는 나중에 그 집 보여준다고 협조할 때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때도 24시간 노티스를 못 지킬 때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게 있으면 주인이 부탁은 할 수 있잖아. 미안하다. 24시간이 안 되는 건 아닌데 혹시 되겠냐. 그럼 내가 당당하게 거절할 수도 있고 내가 그냥 흔쾌히 오늘은 괜찮아 라고 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룸메이트로서 나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이런 규정은 명확히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 이제 이거는 계약서랑은 상관없는 거예요. 근데 주인들 중에 이걸 주는 사람이 있고 안 주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주인이 안 주더라도 반드시 확인해야 되는 거는 이거예요. 내가 세탁실을 얼만큼 쓸 수 있냐. 내 방이 세탁실에서 가까워요. 그러면 이 시간을
굉장히 체크로 확인하셔야 됩니다. 어떤 집은 10시 이후에 못 쓰게 하고 어떤 집은 7시 이후에만 쓸 수 있게 하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세탁하는 입장에서 불편해요. 근데 세탁실 옆에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훨씬 괜찮겠죠. 그래서 내가 세탁하는 방 옆이 아닌데 나는 늦게 퇴근하고 해서 세탁을 늦게까지 해야 된다. 그럼 미리 주인한테 계약할 때 나는 예외로 무슨 일주일에 하루 정도는 좀 늦게 돌려도 되겠냐라고 얘기하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나머지는 집집마다 좀 다 다르니까 이제 요 정도 손으로 하는데 중요한 사항을 그러면 정리해 드리겠습니다.